로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을 했고요. 오늘은 현충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누가 국민들 마음속을 파고들 수 있을까요? 박천정 변호사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떠셨어요? 어제 한번 들어보시고요. 좀 반기문 전 총장이 준비는 많이 했다고 느끼시는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리고 좀 이건 평가할 만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네. 그 광경을 집에서 MBN으로 쭉 지켜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으로 입신하여 네. 그리고 외교부 장관까지 지내고 그리고 유엔에 가서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직무를 수행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네네. 지난 10년간 미국의 유엔 건물에서 멀리 미 대륙을 지나 태평양을 거쳐서 있는 우리 작은 조국의 이런 모습을 열심히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귀국 일성이 이 정치권 전체를 호되게 나무랐어요. 거기에. 네. 분열, 지역 갈등, 이념 갈등, 그다음에 패권주의, 뭐 정권 쟁취를 위해서 수당법을 가리지 않는다. 네. 여기 갈갈이 찍혀져 있다. 네. 그래서 이 혼란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네. 회초리를 정치인 전체에게 이게 양 엉덩방아를 막 그러니까 몸체를 때렸다 갈 수는 없고 막 네. 한번 갈겠는데 저도 띵 하고 맞은 기분이야. 아, 그러세요. 저는 그 양반이 외교부 장관 할 때 이미 야인이었는데 네. 내가 금년으로 야인 생활 제야이 20년인데 저까지도 20년 전에 한 20여 년 내 정치 활동에 저런 죄를 지었나 해가 양 띵한데 네. 이제 반 총장은 거기까지지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그 이걸 어떻게 하겠다. 때린 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숙제인데 네. 당장은 제가 보기에 후보 자격 요건의 두 가지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본인은 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문제를 그 왜 자꾸 시끄럽게 논란을 하느냐. 유엔에서 뭐 얘기할 거 아니냐.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 끝내고 바로 본국의 정무직 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엔 총회 결의 11호.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네. 그걸 왜 자꾸 긁어부스럼 만들자 하느냐. 그거는 이 후보 제한이 내 위한 강제 조항이 아니다. 이런 뜻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 더 할까요? 아, 나중에 반 총장 측에서도 한번 근데 변호사님하고 결론은 이야기를 그건 지켜야 하고 싶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 헌법만 얘기해. 헌법 6조에 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 규약, 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를 안 지키잖아요. 그럼 그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부가 찬성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럼 당장 미국과 미국은 찬성하겠지만은 러시아나 중국이 찬성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 네. 마찬가지로 유엔 결의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면 휴지 조각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켜야 아마 된다고. 좀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유엔 한번 총회 변호사님하고 결의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1호라고 하는 거, 사무총장 지낸 이가 본국에 가서 정무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것도 국제 규약이니까. 반 총장 측 입장은 뭐 나중에 또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러줬으면 좋 본인을 네, 그렇게 딱 할게요. 불러줬으면 제일 좋고 본인. 아니, 무엇보다도 이것이 직무 중 취득한 정보를 적대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또 정부에 들어가서 고위직을 수락하는 여부인데 강제성이 없다는 게 일단 반 총장 측 입장인데요. 이건 나중에 변호사님하고 지금 20분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희가 또 준비한 나머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아마 반 총장 측에 그동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라는 무시 전략을 하다가 이 한마디를 오늘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한 이야기였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정권 교체 수준을 넘는 정치 교체와 시대 교체로 새로운 시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말하지 않고 정치 교체를 말하는 것은 그냥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겠다 뭐 그런 말로 들립니다.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연설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뭐 겹칠 수도 있고 또 실무진이 아마 검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동안 계속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다가 왜 이 말을 듣고 바로 각을 세웠을까요? 글쎄 그 각을 네. 왜 세운지 내가 알 수가 없고 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문제는 이 정치 계획이란 말 4년 전에 박근혜 후보도 그 말을 이제 했다고 방송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정치 교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개혁이라는 것을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판이 네. 판이 잘못돼서 판을 바꾸자 소리거든요. 예를 들면 19대 국회 4년 임기 동안에 지금의 야당 민주당이 5차례 비상대책위를 결성을 했다고. 네. 그럼 새누리당도 2차례 이상 비상대책위를 결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정치 구도, 그다음에 정치 현실, 이걸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헌법대로 안 해서 오는 이 혼란, 그러니까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판을 엎어버려야 되고 네. 바꿔야 되는데 그 용어로 이제 정치개혁이라는 말을 썼지요. 네. 그건 이제 이 대통령 선거 시작되면 이제 확정된 후보들이 아마도 전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전부 그 얘기 하는데 그중에 누가 가장 신뢰성 있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지 네. 그 판단은 유권자의 국민의 몫이 되겠지요. 네.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게 헌법대로 안 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반기문 씨가 됐건 문재인 씨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안철수 뭐 네. 이재명 뭐 유승민 누가 됐건 간에 네. 이 판이 왜 잘못됐다 하는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래 봤을 때 저는 반기문 총장까지도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룹에 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네. 그 핵심은 헌법 8조의 정당 조항과 헌법 46조의 국회의원의 자율권 조항을 안 지켜져서 오는 이 혼란의 대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애둘러 가지고 복잡한 얘기를 해가지고 네.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혼란만 부추기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도 4년 만에 그 말이 정치개혁이 됐습니까? 본인이 그거 휘말려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식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거꾸로 나와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권 정치가 전부 국민의 신뢰를 상쇄해 버렸다 이거죠. 그게. 그 정확하게 정답을 누가 내놓느냐? 아직은 제 눈에는 뜨이질 않아요. 문재인 그러니까 전 다만- 대표를 제외하고 나서요. 나머지 주자들은 상당히 지금 절박감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만 서울대를 폐지하자 혹은 이재용 부회장의 10조를 다 몰수를 하자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게 워낙 그분들 급한 사정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들 때는 이게 좀 책임감이 결여된 거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속칭 튀는 발언을 해보자라는 것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감성은 충분히 자각할 수 있죠. 네. 감정적으로야 그 말이 옳소. 저도 다 동의합니다. 네. 뭐 부자들 뭐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 재산 다 뺏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네. 막상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은 네. 저 좋아해요. 그 양반. 네. 아주 논리도 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공약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국립 묘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묘 옆에 파묻어야 된다 이러더라고. 네. 그걸 어떻게 파묻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젊은이들 가운데는 박 대통령이 실수하고 있으니까 네. 지나치게 실수를 많이 하니까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되겠다는 이 표현을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네.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그래 만약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파묻습니까? 그게 법 절차가 다 있는 것인데. 그게.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해서 선별안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국민의 몫이다. 네.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과요.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이 당초에는 새누리당 주류 쪽에서는 아마 반 전 총장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다음 대선의 대안으로 말이죠. 지금
정초에도 인사를 안 드렸고 반 전 총장이요, 박 대통령에게. 이번에도 전화는 내심 청와대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하겠다는 건 말은 했지만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 관계가 이상하고 애매모호하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반 전 총장은 국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될까요? 누구의 눈에도 네. 혹시 내 눈에만 그래 비쳤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구의 눈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이렇게 그 탄핵 소추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유엔에 가서도 그렇고 네. 반 총장하고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반 총장 자신도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을 승계한다. 네. 그 당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한 의향이 있었다 하는 표시가 여러 가지 났지요.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종군 위안부 한일 간의 외교장관 성명이 결착된 것도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래버려. 그 어제 귀국에서는 이제 말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외교관식으로. 네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민 누구든지 알고 있는 바다 말이죠. 그러면 제가 반기문 총장의 이 측근 같으면 어제 귀국해갖고는 이제 뭐 시차도 있고 몸도 피곤할 겁니다. 그럼 네. 오늘 국립묘지 역대 대통령 다 방문했단 말이죠. 네, 골고루 다 그중에는 참배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부친묘, 박정희 대통령 묘까지 했으면 네. 그 길로 청와대에 가가지고 위로 방문을 하는 것이 반 총장다운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네. 본인이 득표하는데도 유리하고 그리고 야당 지지 성향의 국민에게도 어떤 그 폭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네. 자기가 한때 그쪽으로 경도돼 있다 하는 걸 다 아니까 네. 아이고 각하에 이렇게 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네. 또 나 위로했다 하는 그 아름다울 수도 있지요. 그게. 네. 이거 헛말처럼 들리죠? 내 말이. 아닙니다. 이 팽목항 이런 뭐 느낌이 일정은 그러네요, 나왔는데 느낌이. 대통령과의 인사 근데 일정은 안 그러한 나왔거든요. 용단을 내기가 어려운 게 오늘 우리 조국의 정치 현실이야. 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네.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한때 그쪽으로 경도됐다 이거지. 경도되고 어떻게든지 그 줄을 잡으려고 했다는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네. 야멸차게 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 덕목에 네. 최고 지도자는 우리 헌법 66조 해석으로는 용광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 네. 근데 또 본인은 그러니까 경도됐다고 생각 안 할 모든 걸 수도 다 있죠. 품어야 돼. 네. 누구 말마다 공산당 빼고는 다 품어야 돼요. 그게.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반 총장의 나이도 70도 넘었고 네.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아쉽지 않겠는가. 혹시 이 방송을 유순택 여사가 듣고 계시다면 네.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충고할지도 모르지. 박아무개가 이러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정정하시게 얘기한 거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도 역시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책과 비전 그리고 역량으로 국민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반 전 총장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김종인 또 정의아 전 의장까지 혹시 큰 텐트를 세우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보나 보수 이런 이념과 또 자기들의 진영을 떠나서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될까요? 크게 보면 이제 네. 더민주당, 문재인,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쪼가게 나서 두 쪼가다에는 이 묶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 이랬는데 크게 보면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이 바른정당 이 묶음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두 정당이 연출해낸 오늘 정치 현실이 이제 혼란에 빠졌으니까 네. 제3지대에서 이쪽이나 저쪽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지요. 네. 그것이 뭐 스몰 텐트가 될는지 아주 뭐 빅 텐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는 네. 있는데 문제는 그 텐트를 쳐서 네. 어떤 방향으로 정치 개혁을 하고 이 혼란상 예를 들면 우리 헌정사 이래의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 결의가 됐을 뿐 아니라 뇌물죄의 형사 피의자 서로 조사를 받게 된 이 극단적 상황 네. 이게 왜 초래됐는가 이걸 냉정하게 반성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빅 텐트를 치겠다는 사람들 포함해가 전부가 반성해야 돼요. 저처럼 야인이 된 저까지도 그 와서 반성하러 그러면 반성 대회를 서야 돼요. 네. 우리가 지난날 뭘 잘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대통령 보필하는
수석 비서관 등으로서 또 정당 지도자로서 내가 뭘 잘못했다. 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태를. 이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저는 박근혜 사태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사태가 왜 생겼는가? 그게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공범 아니면 방조범은 아닌가? 그걸 따져봐야지요. 네. 그 철저한 반성에서.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 국회 개헌특위가 발족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런 주문을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뭐를 개헌하려고 하느냐? 그 이전에 36명의 개헌특위 위원들이 자기 반성부터 해라.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인으로서 뭐를 잘못했다 하는 반성 백서부터 만들고 그게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헌법에 고치는 방향이 어떻게 되겠다.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지. 네. 이거 반성 없이 뭐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미국 사회가 좋아 보인다. 뭐 유언 집정배가 좋아 보인다. 내각제를 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겠다. 천만에 내각제를 해서 제왕적 총리가 구라파에서 나타나 있잖아요. 네. 마가렛 대처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 등이 말. 그러니까 이걸 결과물을 먼저 상정을 하고 자기들 반성은 담지 않다 그러면 이게 진정성 있고 옳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 옳은 것이. 마찬가지로 김영카가 말씀하신 그 빅텐트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은 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 선정사상 초유의 박근혜 사태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죄인. 그 반성부터 해야지. 네. 누가 고개를 들고 나는 괜찮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회초리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기문 총장은 10년 동안 정권에 있었으니까 네. 어제 이 얘기하는 거 내가 양해를 해요. 근데 계속 그 양반이 그 얘기하면 그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보다 현실의 밑바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또 나오길 기다리면서요. 그때 또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네. 그걸 왜 자꾸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느냐. 그거는 이 부부 제한이 늘 위한 강제 조항이 아니다 이런 뜻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 더 할까요? 아, 나중에 반종장 측에서도 한번 아니, 근데 변호사님하고 결론은 이야기를 그건 지켜야 하고 싶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켜야. 네네. 우리 헌법만 얘기해. 헌법 6조에 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 규약, 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를 안 지키잖아요. 그럼 그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부가 찬성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럼 당장 미국과 미국은 찬성하겠지만은 러시아나 중국이 찬성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 네. 마찬가지로 유엔 결의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면 휴지 조각이야. 그러니까 대원국이 지켜야 아마 된다고. 좀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유엔 한번 총회 변호사님하고 결의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1호라고 하는 거 사무총장 지낸이가 본국에 가서 정무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것도 국제 규약이니까. 반 총장 측 입장을 뭐 나중에 또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러줬으면 좋 본인을 네, 그렇게 딱 할게요. 불러줬으면 제일 좋고 본인. 아니 무엇보다도 이것이 직무 중 취득한 정보를 적대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또 정부에 들어가서 고위직을 수락하는 여부인데 강제성이 없다는 게 일단 반 총장 측 입장인데요. 이건 나중에 변호사님하고 지금 20분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희가 또 준비한 나머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아마 반 총장 측에 그동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라는 무시 전략을 하다가 이 한마디를 오늘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한 이야기였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 박근혜 정권 교체 수준을 넘는 정치 교체와 시대 교체로 새로운 시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말하지 않고 정치 교체를 말하는 것은 그냥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겠다 뭐 그런 말로 들립니다.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연설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뭐 겹칠 수도 있고 또 실무진이 아마 검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동안 계속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다가 왜 이 말을 듣고 바로 각을 세웠을까요? 글쎄 그 각을 왜 세운지 내가 알 수가 없고 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문제는 이 정치개혁이란 말 4년 전에 박근혜 후보도 그 말을 이제 했다고 방송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정치 교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개혁이라는 것을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판이 잘못돼서 판을 바꾸자 소리거든요. 예를 들면 19대 국회 4년 임기 동안에 지금의 야당 민주당이 5차례 비상대책위를 결성을 했다고. 네. 그럼 새누리당도 2차례 이상 비상대책위를 결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정치 구도, 그다음에 정치 현실, 이걸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헌법대로 안에서 오는 이 혼란, 그러니까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판을 엎어버려야 되고 네. 바꿔야 되는데 그 용어로 이제 정치개혁이라는 말을 썼지요. 네. 그건 이제 이 대통령 선거 시작되면 로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을 했고요. 오늘은 현충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누가 국민들 마음속을 파고들 수 있을까요? 박천정 변호사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떠셨어요? 어제 한번 들어보시고요. 좀 반기문 전 총장이 준비는 많이 했다고 느끼시는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리고 좀 이건 평가할 만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네. 그 광경을 집에서 MBN으로 쭉 지켜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으로 입신하여 네. 그리고 외교부 장관까지 지내고 그리고 유엔에 가서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직무를 수행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네. 지난 10년간 미국의 유엔 건물에서 멀리 미 대륙을 지나 태평양을 거쳐서 있는 우리 작은 조국의 이런 모습을 열심히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귀국 일성이 이 정치권 전체를 호되게 나무랐어요. 거기에. 네. 분열, 지역 갈등, 이념 갈등, 그다음에 패권주의, 뭐 정권 쟁취를 위해서 수당법을 가리지 않는다. 네. 여기 갈갈이 찍혀져 있다. 네. 그래서 이 혼란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네. 회초리를 정치인 전체에게 이게 양 엉덩방아를 막 그러니까 몸체를 때렸다 갈 수는 없고 막 네. 한번 갈겠는데 저도 띵 하고 맞은 기분이야. 아, 그러세요. 저는 그 양반이 외교부 장관 할 때 이미 야인이었. 네. 내가 금년으로 야인 생활 제야이 20년인데 저까지도 20년 전에 한 20여 년 내 정치 활동에 저런 죄를 지었나 해가 양 띵한데 네. 이제 반 총장은 거기까지지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그 이걸 어떻게 하겠다. 때린 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숙제인데 네. 당장은 제가 보기에 후보 자격 요건의 두 가지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본인은 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문제를 그 왜 자꾸 시끄럽게 논란을 하느냐. 유엔에서 뭐 얘기할 거 아니냐.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 끝내고 바로 본국의 정무직 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엔 총회 결의 11호. 이게 이제 국내에서